Good morning, everyone. Great to see you here. We will start the session in about 4 minutes. Morning. Oh, hi. 네. Do you have Inge's mobile? I can find it. It will be very 저녁에 helpful 있어요? if you can find it right now. 목재는 그거잖아요. 미니스토리잖아요. I heard you needed to. 아니 12시라 그랬어요, 저한테. Mr. Raja, can you stop your sharing? Did that get done? One of your panelists. Chiara, che succede? Ah, Inge is here, ok. Dimmi, scusa. Ok. Grazie, dormi. Ciao. Okay, Belinda. Hello, Sarah. Can you hear me? Ok, now yes. Okay, perfect. Yeah. Can you turn your video, please? 인게. 여자네. 이 사람 last name이 So you got it? Now we have Inge. 인게 없는데. She's going to be in order of appearance in you first, so if you want to sit on the right. So here, because Ansi will be there? No, Ansi Yeah. is Yeah. here. Are you going to sit down here? Or Karin sits here? I will take the first. Okay, well then. Hello, Mr. Ingi. Maybe we can Can you hear me? Yes, yes, I can hear you. I put on the video, but there's an issue with the video of this laptop. So maybe I should put on also my telephone. You can't see anything, right? I have a black screen. Oh, we cannot see. No. Wait, let me join also with another device. There might be about 4 people doing this. Actually, not so bad. Just waiting for Daddy to come. Why do people not? 펜 여기 있어요. 제 전에. 지금 인계도 저 사람도 지금 비디오가 안 나오니까. 저 사람도 안 되면. Two cases are here, both. The gentleman you were talking to, right? Yes, he's with KSAT. This case said, no, I've never met him, but I I've haven't. seen Tara. Yes. There she is. Eddie, you were speaking French, right? Good morning, Inge. Very early morning to you. Did you have an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onnecting with another device now because I see this laptop doesn't allow the video for some reason. Okay, we are about to start in 1-2 minutes. Is that fine, or should we wait for your? No, it's fine. It's fine. Please go. Okay, good. Thanks. Okay, I think we are.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계 각지에 계신 분들에게 아침 인사, 오후 인사, 저녁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5차 세계 산림총회
이 세부 주제 5번째, 2번째 세션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림 모니터링 첫 번째 세션으로서 원격 감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글로벌 공공재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산림 원격 감지 도구와 기술을 제시하려고자 합니다. 저는 안시 페카리넨입니다. FAO에서 산림 관련된 고위 정책관, 선임 정책관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0분가량 기조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을 듣고 이후에 패널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4개의 과학 논문 발표 순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한 주제에 관련해서 질의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있을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1시간 반보다는 조금 더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세션 이후에 글로벌 원격 센싱 조사의 론칭 행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307A 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끝나서 307A 호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린 헐츠버그 박사님을 모시고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국제기후 산림 이니셔티브에서 고위 자문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커린 박사님은 생태학 박사이신데 오슬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셨고 기후 정책과 기후 분석 그리고 기후 회계 관련해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UN FCCC에서 투명성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자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조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nsi, and thank you. 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근본 세션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투명성에 대한 세션이고 산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세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산림을 향한 눈에서 현장의 정책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개선된 또 향상된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임업에서의 변혁을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툴들이 도움이 참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배경 설명부터 드리고 이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이니셔티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성 영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노르웨이 국제산림기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서 장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희 노르웨이 이니셔티브 닉피는 기본적으로 지구 온도를 1.5도 미만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정리를 하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갖고 있고, 이런 열대림의 손실의 감소와 또 역행을 시키기 위한 7가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7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정책, 토착민의 권리나 탄소 시장, 원자재 시장, 금융 시장, 산림 범죄 등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투명성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기후 관련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이 보호되어야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물론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는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산림 보호를 통해서 이 부분만큼에서는 이 CO2를 포집을 하고 또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수집이 되어야 할 텐데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토지 이용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농업개발,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보건력, 목재, 섬유 생산, 공급망 관리 및 법적인 사안 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또 이것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데이터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데이터 중에서도 산림 데이터라는 것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산림 전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산림 전용을 막음으로써 말씀드렸던 이런 분야에서의 이점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FAO에서 했던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원격 탐사와 또 산림 조사 대상으로서 전 세계 산림 면적의 85%가 지금 현재 커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국가 산림 모니터링이라는 이 조사를 FAO가 단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이제 레드 플러스의 일환으로 다양한 투자가 일고 있고 역량 강화 활동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고의 질과 수준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니터링이 제고가 된다면 거버넌스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닉피, 저희 이니셔티브에서는 위성 데이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또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해상도에 또한 분석을 잘할 수 있는 모자익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열대림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이런 추세를 역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20년에서 23년까지 2022년에서 23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2024년까지도 연장 가능합니다. 현재 닉피와 이 KSAT, 플래닛 그리고 에어버스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을 3단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레벨 제로는 일단 열람만 가능한 접근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공익을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널리 이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5×5의 이런 영상 자료를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라든지 구글 어스 엔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플래닛과 케이셋을 통해서도 이런 모자익이라든지 영상 자료를 직접 열람을 할 수 있는 채널로 삼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레벨 1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최대한 많은 또 정보를 많이 공유하기 위한 그런 접근 권한의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 위성 데이터 프로그램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두 번째 레벨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모자익 플러스 또 기타 모자익 관련된 프로덕트 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고하는데 이런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 이러한 정보가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 레벨 1의 접근성을 통해서 접근권을 통해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벨 2 접근 가능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레벨 1에 있는 데이터 다 접근할 수가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에어버스 아카이브 영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고해상도로 제공이 되는데 이 레벨 2 이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FAO라든지 대기업들 등이 포함이 됩니다. 레벨 2 액세스 데이터는 조직들, FAO와 같은 그런 기구들이 산림 국가들을 도울 때 활용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국가들이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FAO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도움을 줄 때 이 레벨 2의 접근 자료가 크게 일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해상도의 정보를 무료로 배포를 하고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림 모니터링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책임을 묻기가 쉽다는 것이죠.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해상도의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검증하고 개선시킬 수 있고 또 산림 벌채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손쉽게 파악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어떤 단기적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산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산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출량 감소에 대해서 보다 잘 추정을 한다면 결과 기반의
금융에 접근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닉피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면 시민사회와 또 토착민들이 정부와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반적인 산림 및 토지 이용 분야에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시면 코스타리카에서 파인애플 농장 확장 사례를 FAO의 지리공간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확인했던 그 예가 나와 있고요. 이런 시인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잠비크는 산림 전용의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지역에 대한 변화를 추정하고 매핑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데이터를 이용을 함으로써 산림 전용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산림 파괴에 대한 그런 데이터의 질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즉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생 데이터 시스템은 열대 우림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시점에서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즉 스트리밍된 타일의 수가 나와 있는데 2020년이 좌측 그리고 21년이 우측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가 사용량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맵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전체 연중에 물론 사용량이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점은 보다 많은 열대우림 국가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 세계 대부분의 열대림들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이 데이터 프로그램은 현재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보면 이미 등록된 사용자 수가 11,000명 이상입니다. 97개의 국가들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136개 국가는 일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 국가들, 또 북미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해당 국가들은 다양한 연구소, 시민사회, 단체, 정부들이 있는 곳으로서 여기에서 우리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열대우림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맵의 한 50% 이상은 저희 닉피 베이스맵입니다. 그리고 11개의 논문이 현재 동료 평가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응답자 중 70%는 이 닉피 데이터를 우선 정보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위성 데이터 프로그램의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것도 매우 고무적인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콩스버그 위성 서비스 K세트와 또 에어버스 플래닛과 저의 닉피는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채널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자주 웨비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웨비나는 6월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하는 그런 웨비나도 저희 파트너 기관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이 정말 이런 산림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산림 모니터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데이터는 국가 산림 조사 및 모니터링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면 이제는 이어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도 이 데이터가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략적으로 국가들의 레드 플러스 전략을 제고를 하고 또 국가들이 이 파리 협정 하에서 설정하고 있는 야심찬 기후 행동 목표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공급망 관리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사용이 되어서 국가들이 이런 산림 전용 없는 공급망을 얼마나 잘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데 이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솔루션과 툴과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서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산림 모니터링도 향상을 시키고 우리의 위성 데이터 프로그램을 다른 이 여러 툴과 요소들과 잘 어우러져서 더 널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문성과 정보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수단들과 잘 어우러져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카린 고문님 잘 들었습니다.
산림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정책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많은 사용자와 국가들이 이미 이 새로운 위성 데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혜를 많이 입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이것의 취지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가장 중요하게는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말로 필수입니다. 이어서 시간이 된다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다면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ive the floor to our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새로운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고 계시는 과학자분들 그리고 이것을 실제 활용을 하시는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미 다눈시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FAO 정책관으로서 FAO 역량 강화 사업을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 산림 그리고 토지 이용 데이터 관련된 분석 리포팅 일을 하고 계십니다. FAO의 C8 플랫폼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앞서 커린 박사님이 얘기하신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처리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Hi everybody.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슬라이드를 보여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오픈 산림 툴을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닉피 프로그램에서의 그런 데이터를 저희는 어떻게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연사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해당 데이터 프로그램이 국가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 C8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FAO의 국가 산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C8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한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가공을 잘하고 또 분석을 잘하여서 유관한 정보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8은 완전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플랫폼이고 완전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C8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지역 사회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사실 복잡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에 대한 데이터를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 슬라이드에 첨부가 되어 있는 영상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 worries. So this is the CEPAL environment. 네, 이제 이게 C8 환경이 들어가 보시면 이런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몇 번만 하면 그 어떠한 뭐 원하는 그런 기간에 이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관측 데이터에 대한 모자이크 매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베이스맵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기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닉피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베이스맵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지만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맞춤화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여서 이후에 분류 목적이라든지 내지는 변경 관리 추적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 가능하고 이런 색상이라든지 구성을 달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고요. 지금 여기는 우간다 정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툴을 이용을 하여서 이런 지구 또 행성 관련된 관측 정보를 즉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베이스맵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일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매핑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 랜드 트레이너 알고리즘을 글로벌 단에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변경 관리 내지는 변경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가분, 감소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산림 전용, 산림 파괴 사례이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재조립이 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상당히 이제 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차원의 가공이 있어야지만 이런 정보 확보가 가능한데 저희는 그런 가공을 해서 이 Earth Engine 리포지토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세파를 통해서 이런 알고리즘 처리를 함으로써 필요한 체인지 디텍션, 즉 어떠한 변동사항들을 탐지하고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전후로도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또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변동 관리에 대한 검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일단 에티오피아 전반에 걸친 이 부지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이 시계열로 어떤 변화들이 목도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우측에 이렇게 영상으로 그 변화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플래닛 데이터를 변화 추적을 하는데도 참고를 할 수가 있겠지만 프로덕트에 대한 제대로 된 사용을 위해서는 이 변화에 대한 또 검증이 필요해서 이런 검증 작업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세팔 플랫폼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 정보를 활용을 하였는지 그리고 산림 전용과 산림 파괴의 동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돼서는 다른 분이 발표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 사업에서 이렇게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이용과 활용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계속해서 좀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이고 여기에서는 표본점들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분석하고 가공을 하여서 이 산림 전용의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하여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여서 동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다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세팔 플랫폼 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관측 정보 그리고 또 해를 거듭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토지에 대한 그런 이 표층에 대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 또 계절에 따라서 전체 토지의 표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표층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다면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물 계절학적인 정보를 또 함께 포함을 해서 이 작물에 대한 그런 정보가 또 추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화재 탐지에 대한 그런 또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조기 경보를 해주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닛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 사례가 존재하는 현실의 사례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정말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접근 가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공 가능하다는 점까지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네, 여기에 그 세팔에 있는 사이트를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3번만 하고 서도 이런 모자익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산림 전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실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기 가장 어려운 산림 파괴의 사례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Tariq Ipi. 다음으로는 저희 다디 키퓨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상관의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뭄지바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지역명을 잘못 발음을 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산림 파괴 모니터링을 분석 정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불어로 말씀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동시통역 수신기를 가까이에 있다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신기가 없으시다면 여기 계신 진행 요원분들께서 아마 배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은 오디토리움 외부에 있어서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셔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곧 제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디 박사님께서 원격 감지 기술을 통해서 특히 콩고의 유역 부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에서 말씀을 하실 예정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수신기를 가질 때까지 한 1분 정도 기다려 주셨다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ien, moi c'est Dadi Kipouté.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디 키푸트입니다. 제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원격 탐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식량을 위해서 특히 현지 주민들의 식량원이자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세형 산림 개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영세 임업이라든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림은 굉장히 중요한 식량원이자 현지 주민들의 식량 공급원,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어떻게 영세 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화전 농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나무를 통해서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이럴 때 이게 산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산림 피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결국은 경작지가 황폐화되고 이로 인해서 산림에 유기물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산림 경작지를 찾아 나서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산림 파괴와 산림 황폐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를 보시면요. 산림 전용은 정의상 산림의 피복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숲의 산림에 계속 속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용도가 변한 것이죠. 하지만 산림 황폐화의 경우에는 전체 산림 피복이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산림 황폐화는 산림 전용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산림이 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재생이 되는 구역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원격 이미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2020년 자료인데요. 이를 통해서 한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리고 또 이 산림 황폐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밑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링크를 따라가시면 저희가 이 분석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파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닉필을 통해서 고해상도의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m라는 해상도 내에서 저희가 어떤 산림 황폐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요. 어떻게 산림 황폐화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지점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저의 이미지들은 각각의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제 오른쪽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림 황폐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들이 비어있는 토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에서 영세 임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연구 방향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콩고 내에서 협력 사업이 되기도 하고요. 개인 차원의 조사 프로젝트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전체 보호지역 내에서 산림 피복률을 17% 유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실 보호지역 내에서의 상황은 이미 현황 파악이 된 상태이고요.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산림 회복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결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경지뿐 아니라 도심 지역의 토지의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열대림에 어떠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과 임업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프로젝트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any thanks, Daddy.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산림 파괴의 원인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3m 해상도에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히 이미징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 원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패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러라 던킨슨 박사님이신데요. 러라 던킨슨 박사님은 글로벌 규모의 산림 매핑 그리고 역학 매핑, 역학 조사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과학자이십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셨고 박사님께서는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레이저 광선을 쏘아서 반사를 통해서 지구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그러면 발표를 해주실 수 있을까?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D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림 피복이 유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라이다를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주고 특히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 피복의 유실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 탄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산림 피복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슬라이드가 안 보여서 어느 장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는 잘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나사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 애니메이션이 아마 돌아갈 텐데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될 텐데 일단 저는 제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다이 GEDI입니다. 아시겠지만 스타워즈에서 제다이가 나오고 있는데 May the Force be with you. Force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이 제다이, 네, 지금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3D로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구현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 제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시작했던 것이고요. 2018년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 발사를 했고 2019년 4월부터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표에 이 애니메이션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ISS 우주 정거장에 발사를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음 슬라이드로 먼저 가주신 것 같은데 하나 다시 돌아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라이다 레이저를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레이저 광선이 발사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 레이저 광선을 지구 표면에 쏘아서 관련된 내용을 수집을 하고 이게 다시 반사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이다 파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레이저 파형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더 나올 것인데 이 레이저 파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높이 그리고 위에 캐노피가 어느 정도 우거져 있는지를 본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간 데이터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장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전 장표로 돌아가 주시면 지금 지도상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숲의 높이라든지 그리고 캐노피 그리고 지상의 바이오매스 수준 같은 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100억에 달하는 샘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본을 통해서 저희가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km 해상도로 높여서 이 1km의 해상도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축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간 표본에 대한 아주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플래닛 닉피나 란사, 센티넬 이런 사업에서 하는 것처럼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표본 조사이긴 하지만 대신 3D로 구현을 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저희는 라이다를 사용을 하는데 라이다가 산림에 특화돼서 사용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책 보고라든지 배출 내용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로 가주시면 바이오매스 1km 해상도 혹은 표본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도구가 개발이 되고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제다의 이 위성이 지구 궤도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이런 표본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면은 더욱더 데이터 양이 축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풍부하면서 더욱더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현장에서 함께 이런 과학자분들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지구 궤도에서 광선을 쏴서 얻는 그런 데이터도 있지만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현장 데이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완해두고 보충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저희 제다이가 있지만 다른 위성 임무도 많이 있습니다. ISAT-2 같은 경우가 지구의 북반구에 관련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또 2개 다른 사 미션, 사 임무가 있습니다. 사 임무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도 발사가 될 것이고요. 또 유럽의 우주항공청에서 바이오매스 임무가 있고 또 나사에서 다른 여러 기타 임무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임무를 통해서 3D, 3D 데이터 그리고 수십억에 달하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구름으로 가려지지 않을 걱정을 하면서도 열대 지역에 있어서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서 최고의 툴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툴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제공을 해서 아주 양질의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책 보고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바이오매스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기 웹사이트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의 임무보다는 여러 임무를 통해서 같이 개발하는 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장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5분의 시간 맞춰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통찰력 있는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지상에 있어서의 바이오매스 추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양질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수집이 되고 확보가 된다라는 것 역시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Final panelist, who is 네, 이번 패널의 마지막 연사인 인도네시아의 벨린다 마르고노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산림계획환경처에서 인벤토리 및 산림자원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바 있으십니다. 2021년에 인도네시아는 산림 전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이 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관측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 산림 전용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접속 중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벨린도 말고노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원격 탐사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환경과 우리 산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격 탐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산림 전용을 측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로우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은 하나의 기관에서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 기관들이 함께 조율과 공조를 해서 이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좌측이 되겠는데요. 이 좌측에 있는 이 기관은 이 원격 탐사 데이터를 프로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기에서는 랜드세트 이미지 영상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파일링 작업을 하는 기관이 있고, 또 우측으로 가보면 이제 여기에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산림부가 하고 있는 역할도 있습니다. 산림부가 자카르타에서 어떻게 보면 본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카르타에 또 곳곳에 또 기본 또 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는 또 IT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도네시아의 피복을 23개의 분류 항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3개로 분류를 하는 이유가 산림에 대한 관리를 인도네시아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산림이 7개의 또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위적인 어떤 인공림이 있고,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자연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피복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서 각각 시계열로 해서 이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인도네시아에서의 산림 전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년에서 2021년까지인데요. 이게 3가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도네시아 전체에 대한 산림 전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산림 지역이 있고 비산림 지역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산림 지역에서의 전용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산림지에서의 산림 전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산림지와 이제 비산림지 모두 다 산림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산림 전용의 조기경보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또 식생이 소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있는 이 지표를 활용을 하여서 이 23개의 분류 항목별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각의 항목별로 변화하고 있는지, 연도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좌측 상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전체 피복에 대한 그런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3개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산림지이고 나머지 색깔은 비산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또 피복에 대한 궤적을 꾸준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3개의 항목별로 각각 그 피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중에서도 언제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대부터 전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매뉴얼, 즉 수기 작업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계별로 우리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시초에는 디지털 데이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로 대부분 처리가 되었다면 이어서 3년 기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디지털화해서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3년치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던 이유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위성 데이터가 무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게 되었고 그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여기 그 3년 기준으로 되었던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부터를 보면 나사의 이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랜셋 3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시스템을 제고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3년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 기준으로 연례적으로 그런 데이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공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부터는 이제 연례적인 그런 데이터를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2년 그리고 2014년부터 데이터 세트를 더욱더 향상시켰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스파트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 스파트 데이터와 랜드세트 데이터를 합쳐서 다양한 분석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1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제 추적을 하게 되었고 2017년부터 더 많은 정보를 이제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월별 번스카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번스카는 이제 산림 화재에 대한 그 산불에 대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제 6단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더 많은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기로 했던 어떤 판독의 결과와 함께 자동화된 시스템의 정보까지 함께 더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 1990년에서 2020년까지의 이런 피복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산림지와 비산림지로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23개의 항목별로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에서 2020년까지의 그 상황들을 보면 정확성 평가도 이 데이터셋별로 실시를 함으로써 훨씬 더 정밀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Many thanks. Many thanks. 네, 벨린다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그런 원격 탐사의 용처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산림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산림 전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정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산림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산림 파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이제 최근에 어떤 진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사분들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Here to present the paper.
잉의 용희엘 박사님께서 표본 기반 토지 추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UNFAO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원격 탐지 기술, 원격 감지 기술 관련된 세션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IPCC의 여러 보고서 발간에 있어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님, 제 소리가 잘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갈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5분 동안 산림 모니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활성화된 데이터, 다시 말해 실제 산림 파괴라든지 그리고 황폐화 또 토지 이용 변경 사례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토지 이용 변경 사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백서에 관련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FOI라고 하는 세계산림 관측 이니셔티브에서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각국 차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을 토대로 설계를 하면 될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인도네시아랑 또 인도네시아랑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산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자국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기준 시스템에 대한 설계할 때 지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본 설계, 반응 설계, 그리고 QA, QC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백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실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것인데요. 정책 담당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현장 정책관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림 관측 모니터링을 더 잘 할 수 있을지, 어떤 기준을 생각을 할 수 있을지, UNFCCC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런 표본 기반 면적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봐서 표본을 기반해서 면적 추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백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차원에서 표본 기반 면적 추정을 도입을 할 때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하우와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모범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연구 개발을 위한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포착해서 백서에 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안들을 저희가 백서에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5개 개도국과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또 여러 전 세계 이 개도국의 통계학자, 산림과학자 그리고 여러 정부기관 담당자분들과 3차례 걸쳐서 토론 세션을 가져서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가이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백서가 바로 이런 가이드인 것입니다. 국가 산림 인벤토리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 이 표본, 이 샘플 사이즈를 잡고 가면 될 것인지, 그리고 샘플의 설계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통합 위성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위성 정보 이용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도가 있고 이것을 현장 데이터와 결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과학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서가 제공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인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어느 분이라도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고 측정, 보고, 검증, 베이스라인, 기준치, 그리고 또 MGD, 문서, 또 FAO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은 관련된 여러 자료 또 툴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고 이런 가이드, 이 백서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Inge. It's great to see. 네, 감사합니다. 이런 가이던스 문서, 다시 말해 이런 지침 문서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됐는지, 그리고 정책 입안 담당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분을 모셔서 방법론적인 접근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산림 파괴 비율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 멕시코
네, 오스왈도 이스마엘 카리오 네그레테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 추정 관련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해주셨고요. 통계에 대한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온실가스 배출이 특히 산림 분야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UNFCC의 전문가 패널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스왈도 박사님 화면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발표 자료. 네, 잘 보입니다. 네, 아침 인사, 오후 인사, 저녁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화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그 산림 벌채 면적 비율을 어떻게 보다 방법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멕시코의 산림청에서 저희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을 했던 연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코나4에 있는 동료와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네, 우선 그 맥락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멕시코의 산림 파괴 비율이 어느 식으로 추정이 됐냐면 개별적인 토지 피복 지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중첩하는 식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가 있는데 이것을 중첩해서 추정을 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것을 기반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그 차트를 저희 UN에 제공하는 경년 갱신 보고서에 담아서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많은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로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 만든 지도들이고 서로 다른 전제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중첩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경영갱신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설정을 하고 나서 좀 더 개선을 한 다음에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경영 보고서를 제출을 했을 때, 다시 말해 2018년에 UNFCC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산림 파괴 비율을 그 표본 기반 접근을 도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서 토지 피복의 지도도 활용을 했고 여기에 플러스 샘플 데이터도 포함을 했던 것입니다. 3,900개에 달하는 표본 샘플을 저희가 랜덤하게 설정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포착을 해냈고 여기에 더불어서 토지 피복 지도도 여러 가지를 같이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 차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산림 파괴 비율이 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 대비 좀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추세도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립니다. 멕시코는 이처럼 체계적인 표본 조사 작업을 통해서 이 산림 벌채, 산림 파괴 비율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를 가지고 우리가 매년 산림 파괴 비율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오른쪽의 차트에 도표화되어 있습니다. 이 예상치가 훨씬 더 정확했고요.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각각의 접근법이 달라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록색은 그 첫 번째 경년 보고서의 2014년 기준이고요. 그때는 지도만 중첩해서 썼을 때입니다. 두 번째 경년 보고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지도를 중첩하는 것과 더불어서 샘플 데이터를 같이 활용을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붉은 선을 보시면은 2020년 좀 더 체계적인 샘플 표본 조사를 더욱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나온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추정치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이
산림 파괴 비율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해소를 할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된 어느 정도 진전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표.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스왈도 박사님. 네, 이런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국가가 계속 개선하는 그런 작업의 추세를 볼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몇 개 발표를 들어서 이 원격 감지 센싱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고 이게 연구에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Decree 이어서 다음 연사는 라치프 쿱타님입니다. 하리아나 중앙대학에서 환경과학 석사 학위를 받으신 바 있으시며 현재 인도 라자스탄 중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생으로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and you have 5 minutes.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분 안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are my screen.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화면 공유된 상태입니다. 제가 발표 자료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Can you see it now? 이제 보이십니까?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장표가 띄어 있기는 하는데 혹시 갖고 계신 사본이 있다면 발표 그대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Okay, I get it, sir.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라지트 굽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해당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Okay. Full wave formula Jedi data. 네, 저는 일단 완전 파형 라이더 제디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낙엽 화렵 수림의 생장에 대한 각종 변수를 어떻게 추정하고 모델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로라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라이더의 제다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생장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추정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자 하고 또 머신러닝까지 가미를 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도의 구자라트의 남부 지역에 있는 슐판시와르 야생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연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방법론을 이용을 하여서 저희가 이 낙엽 화렵 수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제다이의 라이다 데이터와 랜드세트 데이터, 랜드세트 8 데이터와 또 기타 부수적인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저희가 한번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데미라든지 그리고 이 산림지, 비산림지 마스크 데이터 등을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30m 데이터 보정을 하고 또 관련 각종 변수 등을 다 통합을 하여서 이렇게 제다의 차트 표본점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가공 및 보정 작업을 실시를 하고 머신 러닝까지도 가미를 하여서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정보가 이런 산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각종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이용을 하여서 수고와 또 지상부에 대한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살펴보고 측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원격 탐사와 또 GIS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보다 자세하게 산림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수관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라든지 그리고 그 산림과 또 이 낙엽 수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런 정보들까지 다 더해서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 정확도와 그런 예측 인자의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RMSE의 지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RSME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모델에서 이 예측 인자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정확도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제다의 영상 데이터가 특히나 중대성이라든지 또 수고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는 다양한 이제 정보의 소스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의 출처 중에서 어떤 출처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의 예측력을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각종 산식을 이용을 하여서 수고라든지 지상부 바이오매스를 측정을 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단행을 했을 때 이 지상부 바이오매스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초기에는 충분치가 않았습니다만 제이다의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상 이 AGB 지상부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도 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수고라든지 이 AGB에서 예측을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이제 플로팅을 했는지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했던 부분들 또 예측 모델링의 그런 결과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보면 여기 0.39, R제곱이 0.39로 나와 있고 AGB는 지금 R제곱이 0.32입니다. 아주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다의 데이터와 또 그 외에도 이제 랜셋 데이터를 이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고라든지 AGB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습니다. Many thanks, Rachit. 네, 라지트 굽타님 감사합니다. 이런 제이다 데이터의 그런 예측력이 얼마나 높은지 특히나 수고와 AGB를 측정하는데 예측력이 참으로 높다는 점이 참으로 고무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연사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a professor? 크리스티노 티브란 교수님이십니다. 필리핀 대학교에서 산림천연자원대학의 재생천연자원 연구소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원격 감지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크리스티노 박사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과거를 탐지를 하는 것에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5번째 세부 주제 세션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산림 모니터링, 원격 감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필리핀의 일부 수변 공간, 수변 지역에서의 산림 피복 관련된 미래 시나리오를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필리핀 정부에서 이 미래 피복의 변화 추이를 확보하고 이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연구입니다.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오늘 저는 치구아 유역, CURB, 이게 이제 필리핀 북부 지역에 있는 유역이고요. 그리고 루안다, 와깃 이나방가 유역, 이것은 이 필리핀 중부 지역에 있는 유역입니다. 치코강 그리고 와히그강 각각의 상류 유역과 유역을 제가 한번 살펴봐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실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CURB, 치코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산림 지역이 2015년 기준 대비 2025년이 되면은 2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2035년이 되면은 역시 38%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로 뒤덮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하락 추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와히그강 유역에서도 역시
2015년 기준 대비 2025년에는 산림 피복 면적이 더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한 6,800헥타르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추세를 보여주는 모델 매핑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 피복 지역에서 미래에 어떤 피복 지역으로 갈 것인지, 면적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 9가지 변수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강 유역에서는 이 9개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2개 변수가 토지 피복 변화와 천연 자원 관리 사업이었습니다. 여기 실제 전환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미래 지도를 통해서 이 미래 시나리오를 더욱더 우리가 한번 그 경우의 수를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시나리오가 각각 높은 확률로 나타날 모델이 있고 또 좀 더 낮은 확률로 나타날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토지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각각 다르게 잡고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치코강 같은 경우는 약 2015년 기준 대비 2025년에 25% 정도가 증가가 될 것인데 이게 약 한 54,188 정도 헥타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2035년이 되면은 38%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81,391헥타르입니다. 와히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미래 모델링을 해보니 거의 이 산림 피복면에 있어서 2015년 대비 2025년과 2035년 모두 100% 이상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책과 사업이 더욱더 가속화되면 미래에 산림 이 피복 면적이 더욱더 증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특히 강 유역 지역에서만큼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국가 보고 활동을 할 때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much, Christina. It was great to. 네, 박사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사실 실제로 미래를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결국에 좋은 의사결정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We have rough. 네,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3개, 4개, 서너 개 정도 질문 받을 수 있겠습니다. Anyone? Christoph? 네, 크리스토프님 질문 있으십니까? Thank you very much. Christoph Klein from. 네,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온 괴팅햄 대학의 크리스토프 클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나쁜 사람 역할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잉이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 다양한 원격 탐사 이런 툴들이 풀 커버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현장에서의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추정 자체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잉은님 답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This question, unfortunately,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데이터 관련돼서도 논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그리고 여러 각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또 UNFCCC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보고도 빨리 작성을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가 정말 많은 커버를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데이터의 통계치를 또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원격 감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늘 저희는 현장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할 것입니다. 위성 데이터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쏘는 데이터와 그리고 현장에서의 데이터가 같이 결합되어야 국가 인벤토리를 충분히 잘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 앞서 얘기 들었던 예를 들어서 제다이 등과 같은 이런 솔루션, 이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데이터 취합하는 것에 좋은 보완이 될 수 있는 데이터인 것이죠. 하지만 위성에서 이런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계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프 박사님께서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Sarah Goking from the U.S. 네, 미국 산림청의 세렉이라고 합니다. 인계님에 대한 그런 질문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누구도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상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지상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내지는 데이터 관련돼서 어떤 새로운 플랫폼 내지는 새롭게 고안했던 기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러라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제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달 같은 경우 바이오매스 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우주에서는 사실 바이오매스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프락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것을 수집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상 데이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지상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인데요. 글로벌 현장 데이터가 제다의 정말 적절한 수준의 그런 데이터, 다시 말해 이것을 뭐 조율을 하고 그리고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지만 지요 조약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합의를 여러 국가들 또 여러 기관들 간에 이제 체결을 해서 바이오매스 관련된 지상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리 공간 불확실성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저희 위성 데이터를 아무래도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이 정확치 않으면은 저희 알고리즘 자체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좀 지상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면적을 최대한 넓게 설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세트에 있어서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터 세트를 사실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기왕이면은 퀄리티가 높고 그런 투명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가 좋을 것 같고 이게 오픈 소스를 통해서 많이 제공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세트가 공개적으로 공공재로서 제공이 될 경우에 우리가 서로 검증을 하면서 그리고 위성 기록을 통해서 이게 더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전체 면적, 이렇게 좀 넓은 면적, 그리고 지리 공간,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오픈 데이터가 가장 양질의 데이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One over there. 네, 뒤에 계신 남성분. 대한민국 저기 신종전사입니다. 저기 Just a second. Yes. Just a second. We need to use.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역기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go ahead. 저 대한민국은 지금 5월 2일 날 우리는 마스크 벗고 실내 착용을 안 하고 이게 해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행사에서 이거 우리 녹색 환경을 조성하고 그 녹색 기술 필요한 시기에 제 나이지아 거기 강사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사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 세계 G20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거기 코로나 그 행사 때마다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하는데 이 상황을 각국마다 저기 코로나 해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That was certainly a very.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본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션은 원격 탐사에 대한 세션인데요. 물론 코로나 상황 매우 심각했고 지난 2년 동안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 많은데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ask one from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 제가 캐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해상도 정보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그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그 위성 데이터 프로그램 처음 론치했을 때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훌륭하게 그 용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명 잘 연결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활용도를 보면 많이 다르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산림 전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용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취지와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 정말로 다양한 용처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 또 정책 기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지 이 위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세팔이라든지 또 제다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공공재로서 이런 접근성을 더 꾸준히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at is where we need to end.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Hi, Ansi and the rest of 네, 안씨 좌장님 또 다른 패널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산림청의 야리입니다. 분석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그 FRA나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 또 기구가 이 원격 감지를 통해서 그 산림 매트릭에 사용을 하는데 사실 좀 당장 어떤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생물 다양성을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 피복이라든지 등과 같은 좀 더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단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매트릭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우주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관측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정보가 다른 나라들에서는 충분히 관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특히 정책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O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각국 당사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1차 산림에 대한 보고 역량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원격 감지 그리고 지구 공간 기술이 어떤 식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아직까지 100% 실증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작점에 불과하다라고 하겠는데요. 하지만 향후에 가서는 지리 공간 정보를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레미님께서 말씀하셨던 C8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또 패턴 분석 관련된 그런 툴도 있습니다. C8을 통해서 토지 피복 지도를 만약에 누군가가 작성을 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경관 패턴 분절에 대해서도 또 자원을 받을 수 있고 툴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고해상도 도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또 라이다 등과 같은 이런 신기술이 활용되는 것이 더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원격 감지 서베이 이 조사 행사가 307A호실에서 5분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계신 연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께서 통찰을 나눠주셨습니다. 양질의 그리고 아주 최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정책 입안 결정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코멘트와 아이디어를 개진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발표 내용 모두
세계산림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후에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1대1로 나중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공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를 하는 것, 이 쉐어를 하는 것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를 나사나 유럽의 항공청 과도 같은 이런 기관들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과학 자체가 진일보했고 코드 알고리즘과 모델을 우리가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더욱더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를 해서 최신 과학 발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투명성도 강화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강화되면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께서 통찰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에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통찰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이번 주 계속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307A 호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